경매 공매를 비교해 봅니다. 경매 공매. 자, 우리 경매 공매는 법은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자, 요것도 지금 빨리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63강, 405강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상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시간씩 해놨을 겁니다.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랑빨랑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습니다. 자,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원장님, 공매를 좀 보려고 하면 무슨 법을 봐야 됩니까? 국세징수법입니다. 자, 그거 가면 다 있어요. 61조부터 87조. 그거 가면 다 있어요. 경매는 민사집행법 78조, 공매는 국세징수법 61조부터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 보고 국세징수법 61조부터 87조를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거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은 등기부 등본에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찍힙니다. 그죠? 각부에 찍히는데, 기입 등기가 되는데, 우리 공매는 압류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공매 공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로 등기부 등본에 아파트에 임의경매, 공매 공고가 되어 있으면은 두 개가 보이면은 경매도 되고 공매도 되는구나 느끼고, 특히 세입자는 자산관리공사에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꼭 법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등기부에 임의경매, 공매공고 두 개가 보이더라 그러면은 법원에도 배당 요구하고 자산관리공사에도 배분 요구하고. 자, 됐죠?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어디서 낙찰되고 잔금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만 해놨다가 나중에 공매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낙찰되고 배분하는데 그것서 만약에 전학배가 안 되어 있으면은 당한다. 안 했으니까.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물건 검색은 대법원 구독션, 그 다음에 공매는 온비더 구독션. 자, 됐죠? 이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 조사는 집행관이 가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갑니다. 가서 우리 경매는 집행관이 가서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집행관이 가서.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가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이에요. 자, 매각무에서 요거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합니다. 지금 법원권은 작성하는데 우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작성해서 만드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경매는 현황조사서, 매각무에서 두 개를 따로 떨어놨는데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로 그럼 이걸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해가지고 이거를 이래 버리겠다. 이게 낫겠네. 그죠? 무슨 말이 되겠죠? 현황조사서. 요것도 부동산 현황조사서 맞기는 맞는데 보통 우리가 현황조사서 그죠? 보통 줄여서 현황조사서 봅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서류다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경매 같으면요 보통 구독서를 있으니까 그냥 그 참고를 해버리는데 원래는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경매론 정보지를 카톡에 찍어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셔가지고 요 전입세대 있는가 좀 봐주세요. 누가 전입됐는지. 그리고 또 코제가 있는지. 코제이 뭡니까? 니하오마, 하와이유 이런 사람이 있는가? 곤니찌와 사코 있는가 받아라 해야 됩니다. 보고 외국인들이 있는지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지 뭐 찾습니까? 건저당 설정 일자 1번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을 찾으면 돼요. 혹시 있는가? 겁이 나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가지 마세요. 가면 빠무떼 맞아. 비주도 안 하고 이해관계가 애들 가지고 이거는 내가 국세청장 때 뭐 바꾸겠습니다. 세무서에도 법원에 우리가 동사무소처럼 요거는 이제 등록사항 등 현황서 그죠? 지금 여기 바꿨다 그죠? 아까 뭐 했노?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이렇게 이제 명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요거를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없애버리겠습니다. 뭐 이게 나을 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발급을 생각.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은 사생활 보호하면서 절대 응하지 않고 있어서 법 개정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빨리 법무부 장관을 해주면은 할 게 많습니다. 제가 법 개정할 게.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인데 공매도 적용됩니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농지를 낙찰받으면은 7일 이내에 농지증을 내야 합니다. 농지 지도자격증을 내야 되는데 경매는 매각 결정일이네, 즉 낙찰받고 7일 이내에 제출 안 하면은 매각이 불허가 되고 10%가 몰소됩니다. 몰소되고 배당 저당에 포함이 되는데 주로가 그래요. 경매에서는 불법 무허 건축물이 있다, 묘지가 있다 해도 보통은 보통 안 해주려고 하죠. 면사무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이상한 뭐 미발급 알림 반려증명을 해놨는데 소송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 소송해요. 하면은 한 2, 3개월 만에 발급해주라 높입니다. 무슨 권한 있노? 10% 낸 사람이 무슨 권한 있어서 그 사람 보고 묘를 다 덜내라, 그 다음에 불법무허가 전부 다 덜내야 농정을 해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 내고 90% 한 달 뒤에 내야 돼 소유자가 되는데 10% 내고 일주일 만에 내놔라. 근데 그때 뭐 면사무소에서 니 묘지 뭐 몇 개 다 덜내라.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불법 뭐 건축물 있네. 그거 다 덜내고 오면은 농정 바르게 해주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뭐 핑계는 있죠. 있는데 그거는 대국민 구속사유가이다 해서 이상하게 주면은 일단은 찢으면 안 됩니다. 찢어 삐고 소주 5명 먹고 뻗고 이러면 안 되고 제출해야 돼. 법원에. 제출만 하면은 법원에서 매각 허가할 거냐 불허할 거냐 그는 법원에서 판단 맡기는 겁니다. 그럼 매각 허가를 해주면 간단하죠. 보통 묘지가 있는 거는 보통 매각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동안에 해주고 있고 불법 무허가 주실 때는 발제를 합니다. 발제를 하면은 매각 불허가 되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해서 성소해서 결국 농증을 받아냈는데 여러분은 그리 하기가 힘드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선임하려고 하면은 330에서 550 정도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하면은 그래 할 마음의 의사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럼 뭐 농적 발급받는 거는 돼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공매가 더 문제입니다. 공매는 잔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넣을 때는 농증 내소도 안 해요. 잔금을 넣고 60일 이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서류에 그 농지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를 안 하면은 요거는 이제 가태료도 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60일 동안 서류 조금 예외는 있는데 오히려 불법 무허 건축을 할 때는 경매는 좋아요. 법원에서 무조건 10% 낸 사람한테 뭐 무슨 소리 하노? 방법해주라! 이렇게 되는데 법원에서도 공매는 잔금 넣어버리잖아요. 지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니까 불법 무허 건축물인데 내가 철거해야 되겠다 아닙니까? 철거해야 농정을 받으지 면에서. 그래서 핑계대기는 공매가 면에서 핑계대기 더 좋아요. 경매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경매는 이깁니다. 이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신문에 공관 매각 조건 봅니다. 매각 조건. 신문에, 이제, 우리 그 경남신문에 보면요. 농지법상의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1등 된 최고가 매수인고인이 7일 이내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는 10% 매수인정 보증금을 반하지 않고 이를 배당 시 매각 대금에 산입한다. 불법 행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 복구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이거는 이제 보통 의뢰 쓰는 문구입니다. 별 뭐 중요한 문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보통 있는 문구고 일단은 농지다, 전답, 가수원이다 크면은 무조건 낙찰을 받으시면은 농증 낸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고 농지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조건 경매에서는 과감하게, 공매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무슨 말 있죠? 공매가 오히려 불안해요. 그다음에 경매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공매는 나중에 잔금 치르고 지가 부사야 되니까 부사야 면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부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지가 부사할 권한이 과연 있느냐 소송해서 철가라 소송해서 이기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막 돼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경매는 내가 낙찰받을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낙찰받는데 공매는 찝찝하다. 찝찝.
공매가 오히려 찝찝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자, 그 다음 봅니다. 신문 공고에 나타난 주의사항에서 주의사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신문 공고에 나타난 거. 자,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 자, 여기에 인수가 돼, 인수. 우리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수 금액 찾는 겁니다. 인수 금액. 그래서 여기에 1번 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 확정을 갖춘 전입 신고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주택이든 상가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무슨 말이죠? 특히 1번 건전항보다 먼저 전입을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 예로 3억짜리인데 2억짜리가 전입신고하고 확정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2억 5천 받았어요. 지도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밖에서 볼 때는 2억 5천 받았으니까 내가 잔금 넣으면 네가 2억 가져가고 5천만원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가져가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거 납치받습니다. 그런데 배당날 가보니까 아이고 임금채권이 3억 청구됐겠네. 그러면 세입자가 10원도 못 받죠. 그러면은 내가 2억 5천원짜리 받았는데 2억짜리 세입자가 전입 확정도 빨라서 나는 2억 5천에서 가져간가 싶었더니 임금채권자가 2억 5천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세입자가 10원도 못 받았대. 못 나간대. 낙찰자 네가 2억 내래. 그러면은 4억 5천 되죠. 자, 임금채권만 있느냐? 아니다. 국시의 법정기일이 예로 3억 있어가지고 먼저 주워가 버렸어. 그러면 그것도 4억 5천 됩니다. 그때만 조심하면 되고 후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신경 쓸 거 없고 전답 과수원 낙찰 받을 때도 세무서 신경 쓸 거 없고 알겠죠? 선순위 전입자만 잘 따지면 되겠다. 경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분명히 다 버렸습니다. 1번 건전당 뒤에 줄 선 사람 무조건 무시로 1번 건전당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조심. 막 그래만 따지면 됩니다. 자, 공매는 뭐냐? 공매도 똑같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비를 꼬아놨어요. 공매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의 경우에 등기부상 최선순위 권리자 건전당권 가압류 압류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인도 사업등을 신청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낙찰자는 매수 대금 외에 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사 경매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막 비를 꼬아놨어요. 막 같이 문구 쓰면 이야기 좋은데 경매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뭐 대항요건이고 공매는 주거용 건물보다 등기부상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갖고 이 같은 문구입니다. 같은 문구인데 이게 막 이렇게 좀 어렵게 막 법률 용어로 해놨는데 막 내용은 1번 건전당 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된 사람은 조심하세요. 사업자인 사람도 마찬가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아듣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잘 모릅니다. 기억이 자꾸 까무래요. 그럴 때 묻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면 무시하면 되고 앞에 있으면은 배당은 반장은 잘 몰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럴 때. 아시겠죠?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낙찰 받을 거는.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덜렁 받았다가 2억 3억씩 인수세면 코피 됩니다. 인수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인수가 선순위 세입자가 인수 전입이 빠는 건 한 32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하긴 해야 될 것 같는데 전세권은 8가지 사례. 그 다음에 전입된 사람은 아까 이런 거 있죠. 전입은 빨리 배당을 했어. 하긴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해버렸어. 그럼 또 인수가 있는 거 있죠. 막 그런 거 등등 해서 한 32가지. 전세권 한 사람은 한 8가지. 그러면 총 한 40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야 되겠는데 그거 할 때는 머리가 조금 아파요. 여러분들이. 머리는 아프지만은 그래서 조심하라 하는구나 이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번 할까 말까 그거. 하도 2시간 반 하면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아파도 주사 한번 맞겠다 그러면 할 거고 쉬운 거만 해주다 그러면 쉬운 거만 할 거고. 주사 맞겠다고? 네. 그래요. 그럼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한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사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그래서 아까 전에 공인중개사가 이것도 모르고 간판 내라 그런 거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액보증금이 정말
이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1,400, 1,500 받아 나가는 거하고 제로 받는 거하고 틀립니다. 나갈 때. 그래서 담은 법을 바꿨어요. 은행이 설정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아파트에 담보대출에서 1순위 해놔도 뒤에 이제 집주인이 나하고 세입자를 살짝 닦아야겠다. 그럼 그 사람이 정당하게 3천만 주고 들었다 그러면은 뭐 1,500, 1,200, 1,700 구간이 있어요. 구간에 먼저 빼주라. 이 법을 국회의원들 만들어놨어요. 악법도 법은 법이죠. 악법도 법이죠. 그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액보증금은 전입신고와 배당 요구는 꼭 해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없앤다. 막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매 전에 일단은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대학생들이 잘 안 하더라고. 하긴 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고 하더라고. 이 대학생들이. 뛰댕기 바쁘고 이런 건 좋은데 대문 앞에 뭐 이만큼 꽃피던 건 잘 안 봐. 내하고 상관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 지 301호에 법원에서 뭐 붙이러 갔는데 청소하는 할머니가 어느 놈이 붙이놨노 내 청소해놨는데 대문 앞에 떠듭입니다. 그게 또 못 보고 그래가지고 배당 요구를 떨가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교 앞에 그런 거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안타깝고. 자, 그 다음에 공매는 공매 공고 이전에 들어가야 돼. 공고의 공고. 아시죠? 공매 공고. 똑같은 내용이죠. 임의경매 이전이나 공매 공고 이전이나 막 내용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분 요구, 요도 배분 요구 종기일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는 세입자는 경매, 공매가 두 개가 움직일 때는 등기부등본에 보이면은 두 군데 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점유주의를 언제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점유를 최소한도는 해야 되는데 단 대항력이 있는 선수임차에는 잔금 납부 시까지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소액보증금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있다가 종기일이 끝나면은 퇴거돼요. 그냥 가시도 1,500만 챙겨갑니다. 했는데 나는 선순위 2억짜리 선순위 임차인이라 3억짜리 아파트에 2억짜리 임차인인데 우리의 경매 고수가 3천원짜리 받았어요. 2억 인수한다 생각하고. 근데 잔금 넣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딱 띄보니까 퇴가가 없어요. 눈에서 빛이 빵빵 납니다. 2억짜리 선순위 딱 하고 내가 3억짜리 3천에 받았는데 2억짜리 퇴가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다 해서 내용 증명을 해서 보냅니다. 2억짜리 세입자한테. 기한은 요 뭔가 단 해놨죠. 단. 대항력 있는 선수임차에는 잔대금 납부 시까지 전입과 점유주의인데 지금 보니까 전입이 지금 어디 딴 데로 퇴거를 해pis더라. 그래서 대항력이 없으니까 2억은 선수임이 안 되니까 빠랑빠랑 짐 싸고 나왔어요. 내용을 보냈어요. 그거를 받고 공인중개사한테 그 사람이 연락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연락 왔어요. 2억짜리가 넣어도 됩니까? 넣어도 됩니다. 무시됩니까? 무시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수님 대항력 차이는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우리 민법에 보면요. 넣을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중간에 퇴거를 해비면은 2억은 낙동강 오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공매는 대항력 유지는 공매 매각 결정에 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신법이 바뀌었으니까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하면 되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는 일단은 자 이렇습니다. 전세 돈을 못 받다 그러면은 퇴가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기본을 퇴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고 낙찰자가 나중에 오서 뭐 배당 날이 다 됐고 되면 그때 서서히 이제 퇴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때 이제 서로 합의해갖고 하면 되지. 잔금 다 넣고 뒤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전에 하는 거는 조금 문제 있어요. 자, 권리신고 배분 요구 배당 요구 종기는 종기일까지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이거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 보통 경매되면은 한 3개월 이내 종기일 생깁니다. 그때까지 하셔야 되지. 나 미국에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못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지 사정이고 안 된다. 아시겠어요? 코로나 무시입니다. 지금 법에는 코로나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아줌마 왔는데 큰일 났대요. 자기 아들이 전세 돈을 7천만 주는데 2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버렸어. 3일인가. 일단 내라겠어요. 내고 가서 우락했어요. 종기를 연기해달라고. 한 달. 우락했는데 얼마나 우는 모였다. 갈 때 손수 가지 말고 큰 수건에 들어가서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팍 들어가지네. 민사신정가 경매기에 딱 보이려고 하면 퍼뜩 눈에 딱 넣고 눈물을 찌찌 흘려가면서 만나가지고 사법보장을 만나다 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한 달 연기해달라. 그죠? 어디가 또 왔더니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 종기를. 그래서 연기가 되면 2,500 받는 겁니다. 소액보증금. 서울이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종기를 떠나고 너가 한 사람 많아요. 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 배당 요구, 배분 요구.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하여튼 돈 받을 사람은 빨랑빨랑 배당 요구, 배분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된다. 모든 사람. 특히 세입자, 임금 채권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빨랑빨랑 좀 하세요. 그러고 이제 판결 가서 판결문 1억짜리 지금 몇 년간의 사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경매는 어디서 하느냐? 경매는 법정사입니다. 법정사인데 공매는 법정이 없어요.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법령공 인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죠? 인터넷으로 법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경매는 한 달에 20% 30% 떨어집니다. 보통 떨어지는데 공매는 매주 10% 매주 10%니까 오히려 공매가 속도 빨라요. 한 달만 지나면은 절반 떨어져버렸어. 눈 깜빡 5번 하면 그만 절반 떨어져버렸어. 공매는 빠릅니다. 공매가. 그 다음에 10% 거는 거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자, 이거는 공매 예전 가격 10분의 100분의 10하고 똑같은 내용은 그래요. 2억짜리가 1억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억 3천에 응찰한다 해도 1,000만 원만 있으면 못 된다. 왜 1,000만 원 있어야 되냐? 은행에서 가보면 전에는 안 바꿨더니 은행에서 직원이 지가 아파트 들어가게 했어요. 은행에 그 법원의 직원이. 어떤 사람은 1,300 발급하고 어떤 사람은 1,100만 원 발급하면 아, 저 사람은 1억 1천에 들어가는구나. 1,300 받아가면 저 1억 3천에 들어가네. 답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벌을 바꾸자. 1,000만 원만 받아가는 걸로. 발급해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금액은 니나 아니나 똑같다는. 떨어진 금액의 10%면 좀 해야 돼. 반을 하면 괜찮아요. 금액이 좀 아래쪽에 1억 뭐 얼마인데 나중에 업전이 조금 애매해. 그러면은 4사고에서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늦잡으면 안 됩니다. 절사하면 큰일 납니다. 10원 모자라도 그거는 떨어지면 무효처리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떨어지는 금액의 10%다 이렇게 봅니다. 지분이 됩니다. 지분이 때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경매법정 가서 집행관이 그 사건 번호 부르고 똥똥똥 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때 화장실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 공매는 어찌 되느냐? 공매는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하려고 하면요, 월화수까지 응찰하고 5시까지 목요일날 개찰하고 금요일 저녁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자, 결론은 공매는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예로 목요일 발표되면은 형님 지분이 공매당해 비싸 싸게 해서 그러면 동생이 금요일날 6시까지 하면 되는데 우리 실무는 10시까지 하지 말고 5시까지 좀 하시라. 가다가 또 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직원이 퇴근하면 안 되니까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공유자인데 형님 지분이 공매 당해서 낙찰대표 있는데 싸게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해가시죠? 시간이 이제 매각 결정기인데 이거는 실무상으로 금요일날 퇴근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 차순위 신고. 차순위는 2등이 됐어요. 경공매나 다 있는데 2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지분입니다. 예로 지분 2억짜리 1억에 떨어져갖고 낙찰받았어요. 지분은 대출이 안 되죠. 자, 그런 거를 이제 2등이 1등은 1억 2천 쓰였고 나는 1억 1천만 원 쓰였는데 이제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순위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신고하시면은 되고요. 공매는 그 법정 사는 거예요. 손 들고 합니다. 손 들고 차순위 하겠으면 물어봅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이 물어보면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등, 2등은 돈 무과합니다. 못 고고 한 달 뒤에 1등에서 돈 내면은 10% 반환이 되고 이게 차순위 신고입니다. 자, 공매는 차순위 신고 할 수 있는데 금요일 영업시간 전까지
자, 17시는 제가 보수적인데, 원래는 18시입니다. 18시인데, 제가 17시 그런 건 자꾸 이제 넣어가 가고 싶어서 내가 17시. 금요일까지 차수림의 신고는 최고가 금액에서 공매 보증금을 제한금 이상 쓴 사람이 된다. 내용은 똑같아요. 경공매나 되는데 금요일까지 가서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자, 상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3억짜리인데 내가 전세를 2억에 있어요. 있는데 2억 5천까지 떨어서 3발이 2억 4천 떨어졌네. 그래 세입자가 전입 확정도 빠른데 낙찰 받고 싶어요. 그럼 지가 받을 수 있겠죠. 2억 4천에 받았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 상계 신청서를 위한 차액 지급 신고서 또는 보통 상계 신청서가 됩니다. 이게 문구가 상계 신청서 이런 제목을 따르면 됩니다. 매각 결정기를 제출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2억 4천이나 인당 2억 받을 사람이라 원래 선순위가 본게는 그러면은 원래 10%를 내고 90%를 한 달 뒤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땡땡 갖고 총 2억 4천이나 2억이니까 4천만 원 모자라죠. 그러면 그 부족금만 조금 2, 3천만 원 내면 안 되느냐? 됩니다. 그게 상계입니다. 상계인데 경매는 되는데 공매는 아직까지 안 돼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2012년 1월 1일에 배분 요구 종기를 공매 매각 결정일 이전으로 신설했으므로 채권 상계 가능하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거는 우리 김영길 소장이 석사 논문을 썼다가 몇 분 내가 하라고 했는데 논문을 안 쓰고 졸업하는 바람에 지금 석사 논문이 방해 안 됐습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공매는 아까 그러면 2억 4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10% 내고 한 달 뒤에 90% 다 내야 됩니다. 그럼 세입자가 90% 2억 2천인가? 그거 어찌 냅니까 그거? 내고 또 한 달 뒤에 2억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세입자가 10원도 없는데 3억짜리 여기 있는 세입자가 2억 4천에 경매는 상계신청을 받아주는데 공매는 못 받아주겠대. 이거는 공매가 지금 장사하겠다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런지 이걸 빨리 바꿔야 되죠. 혹시 여기 자산가족공사 직원이 들으면은 요거 빨리 법 바꾸세요. 규정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법원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법원하고 만들어야지. 공매는 한 달 뒤에 잔금을 다 치르고 2억 4천 니가 다 내고 또 한 달 뒤에 2억을 니가 세입자가 이제 배당 받을 게 배분 받을 게 여기니까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좀 불합리하죠? 들어봐도 그죠? 불합리합니다. 바꿔야 돼. 자, 매각 결정기 일주일 뒤다. 공매는 낙찰받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입찰하고 목요일 개찰하고 그 다음 주 10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매각 결정기일이 그 다음 10시고 자, 치하 취소. 경매는 낙찰자의 동의서가 자, 이 치하 취소는 이래요. 낙찰자가 낙찰되기 전에는 간단해요. 경매나 공매나 그만 밀린 거 내면 됩니다. 경매 들어가는 거 비용 있죠. 공매 들어가는 거 세금 있죠. 갚아야 되는데 낙찰자 되면 시끄러워. 낙찰자 있으면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그죠? 낙찰자가 없으면은 간단합니다. 근데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낙찰자가 동의서에 돌아가니까 1억 달래. 낙찰자가 내가 시아빠지 그러면 안 되구나. 경사돈이니까 내가 힘들게 재수, 삼수까지해서 경공매를 배워서 겨우 낙찰 받았는데 네가 공짜 동의서에 들어 낙찰 받았는데 내 취하겠다고 해달래. 그때는 1억 달라 하더라 여기죠. 그래서 힘드니까 그럼 그 1억 안 주고 하려고 하면은 낙찰에 동의서 없이 하려고 하면은 이미 경매는 말소된 1등의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한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거를 안 받아오면은 안 준다 하면은 건전한건 말소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 경매는 이제 경매에 대한 설정이 있죠. 그거를 말소된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법원에 제출해야 잔금 넣기 전입니다. 이것도 낙찰 잔금 넣기 전에 빨랑빨랑 서둘러야 되겠다. 그럼 강제경매잖아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주로 보니까 카드 써갖고 아줌매들이 경매를 아파트 경매들 앞에 있어요. 그래갖고 쫓아옵니다. 낙찰됐다고. 그러면은 카드를 써가지고 경매들 하면요. 카드 쓴 거를 다 갚아야 돼. 그게 비용하고 변제 정서를 받아가지고 그죠? 카드사에서 다 갚았습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민사과에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서 경매계장한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한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되기는 되는데 결국은 다 갚아야 돼. 이자고. 갚으면은 가능합니다. 갚으면은. 요거는 요 1, 2, 요거는 낙찰자가 잔금 넣기 전에 빠랑빠랑 해야 됩니다.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경공매는요, 잔금을 넣으면은 등기하고 그거는 무과입니다. 잔금을 넣는 날에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아파트에 잔금을 넣죠. 법무사에 가서 은행에 대출받아 하죠. 잔금 넣는 날에 여러분은 아파트 갑니다. 가서 문을 따고 다 해요. 등기부 등록을 놓고 한 일주일씩 걸리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잔금을 딱 넣으면은 그날부터 법적으로 여러분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서 문도 따고 키 이제 불러가지고 문 따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니까 딸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소유자니까 따가지고 본견에 짐이 없더라 그러면 그냥 다이아블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짐이 있으면은 봐갖고 짐이 좀 뭐 본견 별 실점 짐 같아 감아보니까 갖다 버리면 됩니다. 경매는 좀 무식해야 돼. 버리면 되고 그거를 또 하이고 문을 또 닫아놨고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집행한 하니까 경비는 300만 돌았고 2달 걸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사진 좀 찍어놨고 막 갖다 버리면 됩니다. 저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요 인도 명령 신청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뒤에 결정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집행관이 2분 갑니다. 2번 열흘씩 걸려가고 2분 가서 개고를 하고 나가라 하고 그래갖고 물론 사람이 없겠지. 없으면은 또 공소장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집행관이 들려야 됩니다. 1달, 2달 뒤에. 그래야 되는데, 그래 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막 무식하게 해피란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미리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병원 위반, 내가 물면 되고, 관리비 무리가 있는데, 지가 쫓아올 리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짐도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짐이, 중량 다 빼가고, 쓸데없는 책상하고, 몇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딱 찍어 놔놓고, 혹시 이럴 수가 있죠. 짐을 졌어야 한 게는, 와서, 갖다 버린다는 게는, 그 현금 5천만 원 내놨는데, 현금 5천만 원 인터넷 내가 없잖아. 그래서 사진 찍어놔, 사진. 그럼 그때는 혼자 찍으면 안 되고, 옆에 친구도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붙으면은 친구가 정리해야 되겠죠. 그때 갈 때 있었는데, 내가 같이 봤는데, 그 돈 없던데. 네, 그런 게 필요하니까. 자, 공매 취소에 재미납니다. 공매는 그냥 체납자가 갚으면 돼. 갚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낙찰 받았어요. 내가 공매에 근린주택 낙찰 받았는데 5억짜리 여고채를 받았어요. 받아갖고 그 다음 주에 매각 결정이 나버렸어요. 났는데 이 공매는 건강보험 500만 내가지고 이 사람이 공매 당해버렸어요. 지는 내 것만 하고 미라킹 이거 한 달 지났기에는 절반 떨어지고 낙찰 대비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낙찰되고 그 뒷날에 뒷주에 이제 매각 결정이 났죠.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끼구나 그거 오늘 내들 잔금 넣으면 끝납니다. 나는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날 매각 결정이 됐고, 화요일날에 끄떡끄떡 건강보험 가서 500만원 갖고, 자산관리공사 취하주소! 이런 게네. 낙찰 동의서 받아오래. 그래서 가보니까 1억 달래요. 취합이라 그거 이제 가도 안 됩니다. 법에 보면요, 낙찰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잠깐만. 여기 있네.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결정을 한 후에 매수인이 매수되고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 주는다. 매수인의 동의를 얻으래요. 경매는 동의를 일단은 얻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안 해주면은 설정이 있으면은 설정을 마수에 설정된 등기부 등본을 고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제금 같으면 카드 쓴 대금을 다 갚았다 변제증서 들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 공매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오래. 동의서 한 장 찍는데 1억 달래. 그러면 5억짜리 2억짜리 할 때 했으니까 1억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체납자가 체납이라 이렇게 하면은 집어 서는 거라 5억짜리 2억 5천에 그냥 날린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는 깎아도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법인데 아직까지 법이 살아있어요. 요거를 잔금 넣기 전까지 취소를 하면 좋겠는데 경매처럼 이제 이게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김영기 소장이 그때 해야 되는데 자꾸 주문해놨는데 논문 안 쓰고 졸업했던 마음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할 가망이 없을 때 경매 취소. 자, 이거 보통 은행에서 경매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 순위가 보통 개인이 경매 넣는 수가 있어요. 은행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자꾸 떨어지면 법에서 이해를 안 할 겁니다. 이거만 취소식입니다. 기각식입니다. 시기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언제냐? 보통은 우리 경매는요, 낙찰 받고 나면 한 달 정도 뒤에, 보통 35일 정도 기한 줍니다. 보통 보니까. 그때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매는 3천만원 이상은 30일, 3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 내도록 해놨습니다. 7일 이내 해놨는데, 보너스 기한이 있어요. 공매는. 매각결정 통지서 보면은 그거 써놨습니다. 보너스 기한이 있다고. 매각 대금 납부, 채용계 납부 안 해도 되는데 12% 이런 게 없는 게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내시면 되는데 연체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너가 내면 없잖아요. 35일 지나서 돈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너가 내는 날짜에 연 12% 이자를 물립니다. 전에는 25% 샀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12%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너가 내면은 12%. 공매는 열흘 정도 시간을 주는데 그때도 안 낸다 그러면은 12%는 없는데 고마 이거는 끝납니다. 공매가 조심해야 돼요. 12% 안 낸다고 열흘 샀는 게 자기는 잘 몰랐고 막 보름씩 지납했어. 그러면 공매는 고마 끝났습니다. 경매는 보통 한 잔금을 35일 안 냈어. 그러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 다음 경매할 때까지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안 내면은 너가 내면은 한 12% 연체자 물면 된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기한 경과 후에 자, 한 달 뒤에 안 냈어. 35뒤에. 그러면 한 달 정도 뒤에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공매는 납부기한 매수대금 납부 최고 1 이후 여기 보통 보면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매각결정 통지서를 딱 출력해 보면요. 매각결정 통지서 해갖고 잔금을 30일 뒤에 내시오 해놔갖고 오른쪽 보면은 매수대금 납부 채굴 거 뭐 하나 써놨습니다. 그때까지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잔대금 불납할 때 전 매수인의 입장. 자, 미납한 사람은 경매는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경매 한번 미납한 사람 있죠? 2차에서 미납하고 5차에 그 사람이 들어간다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공매는 가능해요. 공매는. 자, 그 다음 잔대금 불납했을 때 10%는 판사님이 가져갑니까? 판사님이 안 가져가고 배당에 이른다 말입니다. 두 개 다. 그 다음에 배당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나온다. 자, 넘어가고요. 자, 임차인이 소액보증 받는다. 이럴 때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가 필요한데, 요거는 경매나 공매 똑같아요. 요거는 임차인에는요, 전세권자 마찬가지. 전세권자, 임차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를 이거를 필요한데 이거를 미리 주면 안 돼요. 자, 이거 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수강생이 공매에서 명도 확인서 미리 줬어. 그럼 1년 동안 명도가 안 돼. 줬더니 소액보증 받아 먹고 안 나가는 거야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관리비도 한 250만원 덤태기 쓰고 1년 동안 안 나가니까 그것까지 밀려가지고 막 덤태기 써요. 명도항에서는 문을 딱 집이 99% 밖에 1층에 20, 30년 다 들어갔을 때 차에 실었을 때 그때 서로 바꾸는 겁니다. 99%다 차에 실을 때. 자, 매수 희망자 아닌 낙찰자는 경매 기록 열람 복사가 됩니까? 자, 낙찰자는 기록에 경매나 공매나 열람 복사 100%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서, 임차인의 배당 요구된 거, 낙찰자는 10% 돈 냈죠? 그 사람은 경매나 공매나, 옛날에 공매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법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공매도 다 복사할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 배당기일 통지서. 배당기일이 지정되면은 잔금이 들어왔죠. 한 달 뒤에. 들어오면은 이제 또 한 달 뒤에 돈 타가라고 하면은 채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다시 내야 됩니다. 연체자 막 계산해가지고 내면 그거는 경매나 공매나 똑같아요. 열람할 수 있느냐? 내가 소액 임차인인데 1,700만원 받느냐 안 받냐? 3일 전부터 공매는 7일 전부터 열람이 됩니다. 가서 열람해 보시고
받는가? 혹시 빠졌으면 왜 빠졌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고 해야 되지. 하는 게 좋아요. 좀 애매하다 싶은 사람 하면 됩니다. 은행 같은 데 안 해도 되겠지만은 소액 보증금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가 가장임차인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연락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 배당.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배당 요구 종료에 신고한 사람. 이제 지금 이제 결정받아 돈 대금 해가지고 1억 안 줘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도 일단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배당은 잘 안 되겠지만은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당이 자 임차인데 1,700 안 줘. 배당기일인데 가장 임차인이라고 친인척이라고 그럴 때는 손을 들고 하면 됩니다. 네 배당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배당이를 하고 그 다음에 7일 이내 배당이 소재기 증명서를 경매 계장한테 갖다 주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공매도.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이거는 하시면 돼. 그러나 대출 받는 거는 법무상합니다. 그 은행에. 여러분이 이제 혼자 농지 1,000만 원 해봐. 그건 혼자 하면 되겠죠. 근데 은행에 경락자금 대출 받는 거는 은행에 법무상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법무상합니다. 토지거래가구역 낙찰.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공매 필요 없는데 수탁재산 이런 것들은 3번 넘어야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토지 허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인도명령. 경매는 있는데 공매는 없어요. 인도명령에. 그래갖고 공매는 들어봐. 소수요, 소수. 그래서 이사비가 경매는 200만원 거면 공매는 3, 400만원 줄 생각이거든. 마음에 줄 생각. 대립찰. 대립찰.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대립찰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나. 하고 감정가액은 1%. 상담수수료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상담수수료 50만원은 법원에 등록 안 된 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등록 안 돼도. 법원에 등록 안 된 공인중개사 다가구주택에 배당표, 예상 배당표 있죠? 그거 출력해갖고 50만원 받는 거, 그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입찰 대행을 하나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법무사, 변호사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된 사람만 매수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100명당 한 2~3명 밖에 안 됩니다. 법원에 등록된 사람 잘 없어요. 자, 공동입찰. 부부 명의로 뭐 두 사람 명의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경매법정에서 기립찰표 위에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을 추가로 제시하면 되는데 공매는 요거도 금요일까지 아니 금요일 아니고 월화수니까 수요일까지 누가 가야 됩니다. 가서 아저씨하고 내가 입찰은 와이프 명의로 하는데 요거 명의는 아저씨하고 두 사람 해주소 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자산을 농사가서 그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전에는 화요일까지 했는데 요번에 법을 바꿨습니다. 영업일 전까지니까 수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월화수 마감이니까 수요일까지 5시까지 6시까지 가셔가지고 요번에 입찰은 인터넷 한 명이죠. 한 명인데 두 사람이 합니다 했고요. 그걸 하셔야 되고 그러고 입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도 실수한 게 한 번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본인 입찰 그 단추가 꼭꼭 길었고 막 넘어가 버렸어요. 본인 입찰. 그러고 나중에 서류 내고 두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 해주세요. 안 된다더라고. 그 따져보니까, 아이고, 입찰할 때 공동입찰권은 점이 하나 있어. 그거 콕 찍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찍었어. 막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서류 다 주는데. 그래갖고 이제 따져보니까 입찰, 전자입찰할 때, 그 단추를 눌려가지고 또 와이프가 또 이게 공동입찰, 공인자 등록하고 같이 둘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결국은 잔금을 그만 내 명의로 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자, 그 다음 아까 배웠다 그죠? 1번 설정 앞에 조심해야겠죠. 선순위 막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대출은 잘 됩니다.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스토리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뭐 내용은 똑같아요. 경매나 공매나 공동입찰 아까 했다 그죠? 공동입찰 할 수 있다. 이게 뭐 누구 따블됐나? 우리 학원시간의 목표 1년에 2억 1인당 500만원 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자. 자 1인당 500만원 연금 달성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봅니다. 달성하신 분 빨리 하고 싶은 분 하고 싶은 분 내가 방법 알려줄게. 배너죠. 배너 같은 거 잘 읽어보고 빨랑빨랑 답사 다녀야 돼. 답사를 또 특히 수업시간 중에 괜찮다 그런 것은 동그라미 쳐가지고 버드버드 한번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답사를 받아요.
우리 잘하신 분, 우리 종씨네. 황씨께서 잘하시더라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낙찰도 벌써 몇 개 됐다. 몇 개 됐죠? 법인 만들어 몇 개 낙찰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렇게 달려야 됩니다. 달리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경맥의 큰 손이 돼가지고, 이제, 장님처럼 경맥의 큰 손이 돼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10년 이내에 만날 때는 문을 5개 지나야 겨우 볼 수 있는 이 황여인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빨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다른 거 없어요. 요거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요것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빨랑빨랑 받았어요. 저도 지난주 하나 낙찰 받았어요. 농지 받았습니다. 뭐 심을까 물어보다가 근데 호두나무 심다겠다. 호두나무. 호두나무 심을게요. 이렇게 내가. 예? 호두나무. 호두나무 따기가 좋거든. 심어 놓으면은 한 번 심으면 되고 다음에 따는 것도 2-5달 그래도 떨어지도 그때 안 따도 되니까 그만 아마 2-5달에 가서 막 주워서 따면 되니까 누가 막 호두나무가 제일 편하다. 저 만지도 연대도 그냥 가보세요. 통영에 배 타면 1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한산도 비슷해요. 발 붙었죠. 연대도, 만지도 해가지고 지금 제일 뜨고 있는 섬입니다. 섬인데 수영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연대도, 만지도. 그게 농지가 450평인데 3명 들었어요. 3명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낙찰됐어. 그래갖고 이제 다음 달에 잔금 치르고 나면 바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농지 낙찰 받고 나면. 농정부 바로 신청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농증은 벌써 어제 냈어요. 민원 정부 입사 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벌써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냈습니다. 냈고, 농증은 벌써 냈고, 여러분도 빨리빨리,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은 주로 섬했습니다, 섬. 전국의 33개 섬에 경공 멤버 다 찾아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27개만 선별하고 이제 70분 동안 강의했고, 그거를 필요하시는 분은 교재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하고 4일간 앞으로 더 할 겁니다.